은퇴 후 추락한 세대, 노인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됐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 봐야 하지? 회사에서는 경력 많은 인재였고 집에서는 가족을 책임진 가장이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사회에서의 위치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든다. 이름 대신 노인, 역할 대신 부담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준비 없이 맞은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삶을 바꿔놓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노인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혐오의 대상처럼 소비된다. 틀딱 연금 축내는 세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노인은 왜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추락했을까?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일까? 은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추락은 사회가 만든다. 대부분의 노인은 은퇴를 선택하지 않는다.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밀려나듯 직장을 떠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쓸모가 사라진 존재처럼 취급된다. 준비된 은퇴가 아닌 이상 소득은 급감하고 인간관계는 끊기며 자존감도 함께 내려간다. 여기에 세대 갈등이 더해진다.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그 원인을 기성세대에게 돌리는 분위기도 있다. 당신들이 다 가져갔다는 분노가 쌓이면서 노인은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 비난받는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책임을 떠안는 셈이다. 정보 격차와 디지털 소외가 혐오를 키운다.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정보 격차다. 은퇴 이후 노인은 빠르게 디지털 사회에서 밀려난다. 은행, 병원, 관공서까지 비대면이 기본이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왜 이것도 못하냐는 시선을 받는다. 이때 노인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이 된다. 사실 적응할 기회와 교육이 충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거의 없다. 일할 때는 쓸모 있었지만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방치된다. 이 공백이 반복되며 노인은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고 고립은 오해와 혐오로 이어진다. 사례 1 퇴직 후 갑자기 민폐가 된 사람.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 씨는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다. 퇴직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맸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직원은 바쁜 표정으로 대신 눌러준다. 어 씨는 집에 돌아와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이 장면에서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과 지원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불편함을 이유로 노인을 문제로 규정한다. 사례 2 연금 받는 세대라는 낙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있다. 노인 연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실제로 많은 노인은 풍족한 연금을 받지 못한다.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혜택만 받는 세대라는 이미지는 고정돼 있다. 이 인식은 개별 노인의 삶을 지워버린다. 빈곤 노인, 독거노인,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혐오는 이렇게 단순화된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사례 3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 70대에 경비나 청소 일을 하는 노인을 보면 저 나이에 왜 일을 하냐는 말과 젊은 사람 일자리 뺏는다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 아이러니하다. 생계를 위해 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일하려는 선택조차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선택지가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일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일하면 욕먹는 상황. 이 모순 속에서 노인은 점점 위축된다. 노인 혐오는 결국 우리의 미래다. 지금의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고 지금의 청년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은퇴 후 삶이 추락의 시작이 되는 사회라면 그 불안은 모든 세대의 것이 된다. 노인 혐오는 약자를 향한 혐오이자 미래의 나 자신을 향한 혐오일지도 모른다. 은퇴 준비는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 존엄을 지키는 건 사회의 책임이다.
노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볼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인 혐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만드는 자동 반응이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 혐오를 요즘 젊은 것들 인성이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의 도덕성보다 환경과 뇌의 작동 방식에 훨씬 가깝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집단 혐오 아우트마이너스 그루프 바이어스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비슷한 집단은 보호하고 다른 집단은 경계하도록 진화해왔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다른 집단이 더 이상 외부 부족이 아니라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말이 느리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보수적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는 부담을 주는 집단처럼 인식된다. 이 순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분류가 반복되면 공감 능력은 줄고 짜증과 공격성이 먼저 튀어나온다. 즉, 노인 혐오는 학습된 감정이자 구조적으로 강화된 반응이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이 성격을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노인이 까칠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는 인식, 이거 정말 타고난 걸까? 노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은퇴 이후 급격히 변할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을 받으며 스스로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전두엽은 감정 조절, 공감,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은퇴 후 이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이걸 두고 노인은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원래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에 가깝다. 디지털 소외는 뇌 기능 저하를 가속한다. 많은 사람이 노인은 왜 스마트폰 하나 못 쓰냐고 말한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뇌는 반복 학습과 즉각적인 보상이 있을 때 가장 잘 적응한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채 성장했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다. 반면 노인은 실패 비용이 크고 질문하기 어렵고 실수하면 무시당하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는 뇌가 회피 전략을 선택한다.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다. 문제는 이 회피가 반복되면 실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빨라진다는 점이다. 디지털 소외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인지적 퇴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노인은 뒤처진다는 편견으로 돌아온다. 완벽한 악순환이다. 혐오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제도 부재의 신호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해진다. 노인 혐오는 어느 한 세대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 역할 없는 노후, 학습 기회 없는 환경, 세대 간 접촉이 단절된 사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 간 직접적인 협업 경험이 있는 사회일수록 노인 혐오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역할이 있을 때 뇌는 상대를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한다. 즉, 혐오는 멀어질수록 커지고 연결될수록 약해진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노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방치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존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노인을 향한 시선은 미래의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은퇴 후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인간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시험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답안지는 솔직히 말해 낙제에 가깝다.